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브리지 스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2계층인 거 갖고 가시고요. 기출 유형을 보면 서로 다른 전송 매체를 가는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링크까지 랜을 접속시키는 것. 이게 이제 브리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브리지. 리피터도 1계층, 라우터 3계층, 게이트웨이는 보통 3계층으로도 볼 수 있고 4계층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브리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2계층인 데이터 링크에서 랜 간 연동에 사용한다. 요즘 브리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스위치장 브리지 대체됐고요. 이거는 2010년 예전 고전적인 문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게이트웨이도 별도로 줬는데 게이트웨이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피터는 하나의 랜에서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신호가 미약한 신호를 증폭한다. 브리지는 레이어 2 기준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의 세그먼트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이렇게 피지컬에서 데이터 링크를 연결하는 어떤 그 브리지.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기반의 브리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포트는 리피터와 허브가 있고요. 앞 시간에 했던 거 참조하시고요. 데이터 링크에서는 브리지와 L2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건 대부분 브리지다. 하드웨어적인 거는 L2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지와 스위치는 둘 다 여러 장치를 연결하고 서로 다른 그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지만 각 기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브리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연결하고 세그먼트에 있는 맥 주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세그먼트 간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이걸 다 스위치로 대체하고 있죠. 이를 통해 세그먼트에 있는 장치는 모두 동일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처럼 다른 세그먼트에 있는 장비와 통신할 수 있다. 요 네트워크가 틀린 장치 간의 통신을 서로 도와준다라는 게 되는 거죠. 브리지는 OSI 모델의 데이터 링크층에 동작하고 일반적으로 랜을 함께 연결하는 데 사용하고 브리지는 주로 속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 간에 연결하여 혼잡한 네트워크상의 정속량을 분리한다. 스위치 레이어 2에서 브로드캐스트 영역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 예전에 허브에서 발전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요약하면 브리지와 스위치 모두 여러 장치를 함께 연결하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하지만 브리지는 맥 주소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함께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스위치는 동일한 네트워크 장치를 맥 주소 기반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많은 양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위치로 다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들어가니까 이제 스패닝 트리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802.1D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패닝 트리에서 802.1D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브리지를 구현하는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 블로킹, 리스닝, 러닝, 포워딩의 과정을 거칩니다. 스패닝 트리의 단점은 쉽게 얘기하면은 통신망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면은 계속 루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노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를 끊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제 관리할 때는 하나를 이렇게 끊어서 연결해야지 서로 루핑이 안 걸린다. 그래서 이런 걸 스패닝 트리라고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스패닝 트리의 단점은 너무 속도가 늦다는 거고요. 그래서 빠른 수령과 네트워크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RSTP에서 래피드 스패닝 트리가 발전했고, 또는 MSTP라고 해서 멀티플 스패닝 트리와 같은 대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브리지에서는 루프 방지를 위해 스패닝 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2에서 스패닝 트리를 사용해서 루프를 방지한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거는 참조하시고요. 기출 유형을 보면서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여 상호 접속을 위한 망 간 연동 장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 리피터도 서로 다른 랜 간에 서로 다른 망 간에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리피터는 레이어 1 기반, 브리지 레이어 2 기반, 라우터 레이어 3 기반. 트랜시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UI 포트로 해서 연결되는 걸 트랜시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축 케이블을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AUI 포트라 했는데, 여기 어태치먼트 유닛 인터페이스 포트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이 트랜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축 트레이버, 그러니까 동시에서 들어온 거를 RJ40으로 빼주는 트랜시버라고 할 수 있고요.
유사 문제 3번 먼저 보면 동축 케이블을 백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AUI 포트에 접속하는 그 장비 이런 거를 우리가 트랜시버라고 한다는 거죠. 트랜시버. 그래서 우리가 광 트랜시버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을 연결하는 트랜시버 되는 거고요. 요 설명은 동축 케이블을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AUI 포트에 접속해서 접속하는 네트워크 장비 그런 거를 이제 트랜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광 트랜시버 안에는 로사와 이제 토사가 있어서 TX와 RX를 처리하는 구조가 있고 광을 받아서 정기적 신호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광 트랜시버라고 하고요. SFP, SFP 플러스 등등등이 각 속도에 따라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랜시버라고 한다. 또는 광의 동축에서 여기 1번처럼 동축으로 받아서 RJ45로 뽑아주는 거 이거에 대한 그 트랜시버가 별도로 이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트랜시버라고 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망간의 장비와 별개가 있어서 이거를 트랜시버 3번도 트랜시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리피터와 브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리피터는 하나의 랜 세그먼트를 연결한다. 하나의 랜 세그먼트. 리피터는 모든 프레임을 내보내며 필터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리피터는 단순히 증폭만 하기 때문에 필터링 능력은 없습니다. 브리지는 필터링 결정에 사용되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브리지는 어느 정도 테이블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연결해준다.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해준다. 브리지는 물리적인 주소를 변경한다. 우리가 맥 주소는 고정돼서 나오고요. 이렇게 48비트에 24비트가 밴더고 24비트가 그 밴더에 대해서 찍어 나온 번호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고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를 이제 그 해킹 툴 같은 걸로 이용해서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브리지는 이러한 그 물리적 주소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3번 했고요. 4번 데이터 링크에서 동작하는 인터워킹 장비는 데이터 링크 계층, 라우터 레이어 3, 브리지 레이어 2, 허브 레이어 1, 리피터 레이어 1에서 브리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5번 혼잡한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량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는 그래서 전송량을 분리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브리지인데요. 로컬 브리지와 리모트 브리지가 있어서 로컬 브리지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랜 세그먼트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고 리모트 브리지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랜 세그먼트를 여러 개 연결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량을 분리해서 중간에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브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이트웨이랑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브리지는 앞서 얘기했던 요 개념 서로 다른 그 네트워크 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브리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다른 랜 1과 랜 2가 되는 거고 각각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과 포트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위치처럼 동작한다. 이게 물리적으로 나온 게 스위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근거리망 랜에서 사용되는 장비인 브리지는 OSI 7 레이어 중 당연히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에 포함이 되는 거죠. 7번 스위치 전송 방식 중 목적지 주소만 확인하고 전송하는 방식 그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더넷 프레임에 메모를 목적지 주소 그 다음에 송신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보냐. 그래서 앞에 이 앞부분만 보는 걸로 컷스로 방식,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컷스로 방식과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컷스로 방식은 프레임이 목적지 주소를 받아 에러 체크 없이 바로 전송한다라고 하는 것을 컷스로 방식.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은 일단 저장을 하고 프레임 내에 필드 값을 모두 확인해서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보내는 방식.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은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과 컷스로 방식의 장점을 조합해서 처음 64비트까지 본다. 그래서 처음 64비트까지만 보는 방식을 프래그먼트 프리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스위치 방식 중 목적지 주소만 확인하고 전송하는 것은 컷스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한 대신 전체적으로 체크를 못하는 단점이 있죠. 8번 랜과 랜을 연결하는 장비로 OSI 7 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에 해당하는 거 브리지 2계층, 라우터 3계층, 리피터 1계층, 게이트웨이를 3계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